자, 여러분 반복하는 건데 자, Q가 있으면 주위에 뭐가 생기죠, 여러분? Q가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고 다음에 전기장이 있으면 뭐를 느끼죠? 전기장이 있는 거를 밝히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전화를 갖다 놓고 힘이 생기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장은 주위에 I, DL 프라임 여기에 있으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 H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 필드는 여러분 이 필드는 D 필드란 거를 그 가정에서 이제 플럭스 전기장에 대한 플럭스 이렇게 표현되고 입실론에 입실 R에 E 이렇게 표현되면서 얘를 다 합하면 어떤 공간에 다 합하면 얘가 뭐가 나오죠, 여러분? 얘가 뭐가 나와요? 원래대로 Q가 이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H가 생겼는데 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장이 있는 거를 B 필드로 바꿔서 B 필드가 뮤0 뮤 R의 H 혹은 뮤0의 H 플러스 M 이제 매질에 관한 다 배웠으니까 이게 왜 튀어나왔지? M 돼 있고 요 B 필드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B 필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전류소 또 다른 전류소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힘을 느끼면 이 비율이 자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딱 힘의 크기가 단위 차지당 힘이 바로 이 필드고 힘은 단위 전류소분의 힘이 바로 B 필드입니다. B 필드였고 그다음에 B 필드는 이게 이제 다 합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거 비슷한 형식으로 B 필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얘는 0이죠. 왜냐하면 얘가 IDL 프라임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얘는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가 합치면 NS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N과 S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합하면 0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이게 N과 S가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자기장 플럭스는 다 합히면 0이다. 그리고 마그네틱 모노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얘기가 요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수업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살짝 보면 경계 조건 따지면 항상 경계 조건을 할 때 이런 인테그랄에 요래 플럭스로 이렇게 감싼 거 얘는 경계를 지날 때 B 필드나 E 필드에 어떤 성분이 연속이다라고 할 때 쓰는 식이든가요? 얘가 요런 B 필드가 도트의 DS 플럭스의 합은 가우스 법칙은 B 필드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인 거예요, 아니면 수평인 방향인 거예요? 요거를 쓰는 거는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의 값을 정의할 때 쓰는 경계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B의 노멀 성분이 컨티뉴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고 요게 이렇게 이제 그 경계에 대해서 한 바퀴 돌린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여기 전류가 없다면 여기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없다면 얘는 우리가 컬 H는 0이다. J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럼 컬 H는 0이다 그랬다 하는 얘기는 이 경계에 대해서 어떤 성분이 컨티뉴어스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H의 탄젠 성분이 컨티뉴어스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걸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식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뮤1에 뮤2에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 그다음에 입실론 1 입실론 2는 또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요거는 전기장에 대해서
그 진행할 때, 그다음에 요 위에는 자기장에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어떻게 굴절이 되느냐라는 그런 관계식이었죠, 그죠? 관계식이라서 요 뮤1과 뮤2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장이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요건 어떤 장이 휘어지는 걸 얘기해요? 자기장이 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고,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장입니까? 전기장에 관한 룰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과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에서 경계에 휘어진다라는 거를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기장과 자기장을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전기장을 이해하면 전기장에 관한 부분을 이제 기술할 수 있고, 그거를 유추해서 자기장인 경우에도 경계 조건이라든가 굴절의 조건이라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회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전기장에서는 여러분 전기장은 E 필드란 것은 전압에 관계됩니다. 회로에서 전압에 관계되는데, 자기장은 회로에서 전류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로에서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흘러가고 전압이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자기학적인 관심을 얘기하게 되면 전기장이 걸리고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게 여러분 Q는 CV 관계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 어디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차지가 쌓인다 하는 그 비례 상수가 커패시턴스라는 전기장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전기장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비례 상수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와 연관되는 게 L인데요. 이제 L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이제 오늘 사실 공식적으로는 처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렇게 코일에 지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전류 I가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류가 보면 샥 흘러요. 이렇게 샥 흐르면 여러분 오른 나사의 법칙을 써보면 이게 그림 그려지는 게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돈다 생각해 보면 자기장 어느 방향 생깁니까? 오른쪽 생겨요. 슉 해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방향 생기죠, 그죠? 오른쪽 잘 감아 보면 오른쪽 나사가 오른쪽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장 B 필드가 제가 이런 화살표 이미 표현했지만 이렇게 생깁니다. 요때 이제 우리가 그 플럭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플럭스다라는 것이 B 필드의 DS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기에 어떤 면적 S에 대해서 요 면을 지나는 거 이렇게 보면 여기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면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지나가는 그런 생각해 보면 요 에어리어에다가 B를 곱을하는 그런 자기장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을 한 하나만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그죠? 여기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이렇게 보면 자기장이 지나가는 영역 개수가 많이 감을수록 얘가 좀 더 많은 링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좀 더 많은 링크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값을 또 정의하냐면 플럭스 링키지라는 값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플럭스 링키지 이런 걸 정의를 해서 이걸 이제 람다라는 값으로 정의를 하고 이 앞에 마그네틱 플럭스에다가 여기다가 가문의 수 n을 곱을한 플럭스 링키지라는 걸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이렇게 n psi가 되는데 플럭스 링키지는 여러분 보니까 플럭스에 비례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거나 혹은 같은 자기장 면적이 크거나 하면 얘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한 데다가
가문 횟수가 많으면 또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는데, 자, 회로적으로 보면 이 플럭스 링키지라는 건 뭐에 생겨요, 여러분? 이 코일에 뭐가 흐르면 생기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 얘는 I에 비례하겠구나, 전류에 비례하겠구나. 분명히 전류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플럭스 링키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I에 비례할 건데, 이 I에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얘가 비례 상수가 바로 L입니다. L의 I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류에 대해서 인덕턴스라 그러고, 인덕턴스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L은 이제 우리 정의할 때 I분의 람다, 같은 전류 I가 흐를 때, 일정한 전류 I가 흐를 때 생기는 플럭스 링키지 람다 값을 우리가 L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시간 비교해봐요 한번. 여기서 람다는 Li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할 때 전압을 걸어주면 거기 쌓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압을 걸어주면 쌓이는 게 뭐죠, 여러분? 전압 Q잖아요. 이 전압 Q는 전기장의 소스죠. 그리고 이 Q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플럭스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비례 상수는 결국 플럭스 전체 개수에 관계되는 그런 정보의 비례 상수가 바로 C구나.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Q의 비례 상수 C구나. 똑같이 자기장은 I가 만들어내는구나. I가 만들어내는데 이 I에서 만드는 플럭스 람다. 근데 N 부사이죠, 그죠? 람다의 비례는 L이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Q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값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기장에서 Q에 해당되는 자기장에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 Q에 해당되는 게 자기장에서는 람다, 그러니까 플럭스 링키지인 거죠. 그래서 이 L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자체적으로 코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체 전류와 자체 생긴 플럭스 링키지를 비례한 상수가 바로 L이다, 인덕턴스다라고 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체라 표현해서 셀프 인덕턴스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로를 한번 봅시다. 보면 이렇게 자체적인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코일에 이렇게 감았어요, 여러분. 아까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에 I1이 흐릅니다. I1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도 감겨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I2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1번 서킷이고 1번 서킷이고 그다음 2번 서킷인데, 자 2번입니다. 자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것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나가서 한쪽에서 자기장이 생기면 바로 옆으로 자기 필드를 영향을 미쳐서 옆에도 자기장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링키지는 링키지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1, 2라는 거를 감안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1에 의해서 2에 생긴 플럭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번 회로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이 옆에 자기장의 영향을 플럭스라 그러면 그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을 그대로 쓴 거니까, 이 1번이 소스가 필드, 2번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낸 플럭스, 그 B 필드의 플럭스이긴 한데, B의 Q의 이 D
잘못 얘기했는데 이거 BS 순서 반대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를 이게 반대입니다. 예.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기 좋으니까 여기에 소스고 여기에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B2 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에 이제 1번 서비스에서의 플럭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번에 의해서 1번입니다. 2번에 의해서 1번. 2번에 의해서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이 2번에서 1번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람다 1는 어떻게 되느냐? 람다 2에 의해서 2 소스에 의해서 이제 1에 영향을 미친 거. 1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하게 N1 1번 서킷의 감원 횟수에다가 플럭스는 2번에 의해서 1번에 만들어진 플럭스를 곱한 양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푸사이 E1은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얘는 2번의 소스에 의해서 1번에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거기에 2번에 생긴 자기장을 1번의 에어리에다 곱을 하고 감원해서 N을 했으니까 2번은 전류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I2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람다 1, 2를 I2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B가 아까 플럭스 링키지가 전류에 대해서 비례가 셀프 인덕턴스로 표현했었는데 얘는 이제 2번에 의해서 1번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상호 유도 개수 M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값으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2에 N1의 그 사이에 2에 의해서 1이 생긴 것을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럼 M에 이제 1에 의해서 2라 생각해 보면 1에 의해서 2에니까 1에 의해서니까 I1에 대해서 람다에 1에 의해서 이쪽에 생긴 플럭스니까 얘를 이제 이쪽에 생긴 플럭스니까 이쪽의 가문 횟수 N2에 그 사이에 1에 의해서 이쪽의 가문 이쪽의 플럭스 영향에다가 I1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상호 유도 개수라 그러고 얘는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M1, 2하고 M2, 1은 서로 같습니다. 서로 이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작용 반작용하고 이런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방금 자체적인 그런 인덕턴스하고 이제 상호적인 그런 인덕턴스랑을 정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B 필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셀프 인덕턴스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L1 이란 것을 정의할 때 얘를 이제 I의 1에 의해서 자기 자신 람다 11이니까 N1의 그 사이에 11에 I1이 이제 L1이고 자기 자신 L2가 두 번째 서킷의 셀프 인덕턴스는 I2분의 람다 22 해서 I2분의 N2의 그 사이에 22 이렇게 자기 자신에 의한 그거를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총 사이에 이제 2번에 만들어진 플럭스다. 2번에 이제 2번 서킷에 있는 총 플럭스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든 플럭스하고 남에 의해서 만든 플럭스, 자기 자신의 가한 플럭스 두 개의 합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얘가 플러스 같은 방향일 수도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냐면 1번에 의해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자체 자기 자신에 의해서 2번 이렇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계에 따라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살짝
살짝 이제 순서를 구하는 방법, 구하는 순서를 살짝 정하면 일단은 그 전기장 자기장에서 보면 플럭스를 구하려 그러면 자기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B 필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프 사이에 11 같은 경우는 다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인덕턴스를 구할 때 먼저 자기장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장 구할 때 자기장 구하는 방법이 비오 사바레트 법칙도 있었고 그다음 암페어 법칙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 암페어 법칙 훨씬 쉽죠. 그 암페어 법칙을 쓰면 제일 쉬운데 걔는 적절한 좌표계를 잘 선택해서 그 좌표계에서 자기장과 그 특성을 잘 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좌표계를 잘 선택하는 거. 자, 좌표계를 잘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회로에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전류를 흘려줘야 되죠, 그죠? 전류를 흘려줍니다. 인더 전류 I를 가정.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를 가정했을 때 얘가 B 필드를 구하면 되죠. B 필드를 구하고 플럭스를 구하면 됩니다. 플럭스를 B에 대해서 ds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해졌으면 플럭스 링키지를 계산을 합니다. 감원 횟수하고 다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유도 개수는 L은 I분의 람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I분의 N 그 사이다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인덕턴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N이 있을 때 전기장 에너지가 그 Wm은 우리가 2분의 Li 제곱,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에다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1번 서킷하고 2번 서킷이 있으면 W의 토탈의 M은 2분의 Li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L2I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의 1번과 2번의 I1과 I2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각각 회로 1번에 I1의 전류 흐르면서 자체 유도 개수가 2분의 L1의 I1의 제곱이고 2분의 L2 I2의 제곱인데 I1과 I2 흐를 때 상호 유도 개수가 M12입니다. 자, M12면 요거를 보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건 왜 플러스 마이너스겠습니까? 코일의 방향이거든요. 코일의 방향이 자기장을 세주게 하는 방향이냐 서로 아니면 자기장을 약하게 서로 상쇄해주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거든요. 여러분이 그 집에 오디오 있죠? 오디오 스피커 있잖아요, 그죠?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되어 있는 것은 플러스 쪽에 전류 흘려주면 얘가 뭐 앞으로 나온다든지 뒤로 빠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방향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소리 들리니까. 자,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자기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런데 방금 이 방법을 이제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얘가 이제 8.11인데요. 얘가 8.10 좀 깁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런 코엑셜 케이블입니다. 8.11인데 이렇게 코엑셜 케이블인데 이제 내부 반경이 A이고 그리고 바깥의 반경이 B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죠? 여기 보면 전류가 중심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전류는 바깥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코엑셜 케이블이고 무한대로 긴 도선이고 그리고 내부 요 쉘이 내부 쉘이라고 내부 컨덕터입니다. 덩어리입니다. 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고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전류가 앞으로 나오면 바깥에 뒤로 나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류를 이제 적절한 좌표계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면 여기 자기장을 잘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실린더 좌표계면 딱 좋겠죠, 그죠? 보면 요 안쪽, 요 도체 안쪽하고 요 사이하고 요 바깥에. 근데 요 바깥에는 여러분 보면 밖에서 보면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자기장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장 없죠.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요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보면 이제 여기 자기장을 보면 자기장인 이렇게 파이에 대한 앵글 디펜던스만 앵글에 대한 값만 이제 거리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A고 그 다음에 요 거리 B 이렇게 되죠. 그럼 바깥에 열이 됐으면 우리 영역을 내부 1로 영역하고 요 중간에 2번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요게 반경이 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 얘는 이제 자기장을 이제 구한다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여러분? 암페어 법칙이 좋습니까? 비오사바레트 법칙이 좋습니까? 암페어 법칙이 좋죠. 암페어 법칙 좋으니까 이거를 여기 요렇게 생각해 보면 H의 DL인데 우리 좌표계를 어디로 표현할까요? 좌표계를 G 방향을 이 방향을 G로 할까요? 예, 이 방향 G를 한게 훨씬 편하겠다, 그죠? 그치라면 오른손으로 돌리기 좋으니까 H의 이제 요거를 H의 로의 디펜던스인데 앵글에 대한 값 여기에 없으니까 잠깐만요. A를 자 이렇게 하고 DL은 이렇게 앵글에 대해서 돌리는 거니까 로의 D 파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DL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요 속에 들어 있는 전류 I죠. I인데 제가 여기 1번 영역에서는 요 내부기 때문에 전체를 통해서 I가 간다 그러면 요 내부는 반경이 작잖아요, 그죠? 그만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이 조그만 암페어 요 루트에 따라서 보면 전체 I가 있으면 I가 파이 A 제곱의 I면 파이 로 제곱이 요 내부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0에서 2파이 되면 로 2파이 로의 H 로는 얘는 지금 파이 약분되고 I의 A 제곱분의 로 제곱되고 로 한번 약분이 되면 H의 로는 얘가 2파이 A 제곱의 I의 로에 얘는 파이 방향입니다. 돌리는 방향이죠, 그죠? 돌리면 A의 파이 얘가 여기까지 표현해야지 여러분 벡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얘가 이제 1번 영역에서 이제 자기장이고 2번 영역에서 자기장은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죠. 2번 영역에서는 그냥 I입니다. 2번 영역에서는 그냥 H의 로의 로 D 파이 한 바퀴 돌린 0에서 2파이까지 돌린 게 그냥 I입니다. 왜냐면 요 바깥은 요 속에 들어있는 건데 진짜 I가 다 되니까. 그래서 2번 영역에서는 H 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파이 로분의 I의 A 파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딱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자기장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면 H로 1번 영역에서는 로에 대해서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2번 영역에서는 로에 대해서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H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 이렇게 하다가 0으로 톡 떨어져서 이렇게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 속에 있는
자기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필드를 이제 이미 구한 거거든요. 뭐냐, B필드는 1번 입력에서는 1번 입력에서는 보면 1번 입력에서 보면 B1의 로우는 그냥 mu i 2파이 a 제곱의 mu i 로우의 a 파이, 요 매질의 투자율 mu를 곱을 해서 이렇게 딱 되니까 여기서의 여기서의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플럭스는 여기 자기장이 여기 확대해 보면요, 여기 확대해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 면을 보면 이렇게 잘려서 요 방향이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길이 방향으로 D로고, 여기가 DG. 그러니까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쫙 가게 되면 여기 단면이 바로 플럭스가 되니까 그 단면은 요 길이 방향 D로고 깊이 방향으로 D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로 DG를 곱을 한 게 바로 플럭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D psi 1은 B1에다가 D로 G를 한 게 바로 플럭스 1번의 플럭스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파이 a 제곱분의 I 로의 D로 DG가 바로 D psi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되면 1번 영역에서 보면 D 람다 1 어떻게 되느냐. 이제 D 람다 1 플럭스 링키지는 감원 횟수가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감원 횟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원 횟수란 의미는 전체 감원 횟수 의미는 N1에다가 플럭스인데, 감원 횟수 의미는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반복되느냐가 감원 횟수의 의미죠. 그래서 해보면 지금 이 D psi 1의 감원 횟수를 하려고 보니까 감원 횟수가 애매모호하죠, 그죠?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체 전류 I가 아니라, 여기 전체 I가 아니라 여기 이 내부에 흐르는 전류 B에 의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냐면 전체 I가 흐르면 이 속에 내부 여기는 요 안에까지의 전류 I, 여기서 I 프라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암페어 법칙에 따라서 요 서클을 이제 실린더를 잡아줄 때 요 속에 들은 I에 의해서 생긴 여기에 플럭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D psi 1에다가 실제 전체 I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I에 대해서 I에 요 속에 인클로즈 되어 있는 거, 속에 들어 있는 거, 딱 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 전류 I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감원 횟수는 1이지만 여기서 전류 자체가, 기여한 전류 자체가 람다 1은 여러분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속에 들어 있는 전류는 전체가 만약 I가 흐른다, 다 합친 게 I다. 그러면 요 속에 흘린 전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파이 A 제곱에 대해서 파이 로 제곱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를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인클로즈로 나눠주면 이게 D psi 1의 이제 I 분의 I enclosed는 파이 A 제곱, 이거는 그냥 전체 전류에 대해서 파이 A 제곱에 I가 흐르니까 파이 로 제곱은 I enclosed가 비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이제 D 람다 1이 이제 어떻게 요 위에 식을 쓰면, 요걸 그대로 쓰게 되면 2파이 A 제곱의 I 로의 A 제곱분의 로 제곱의 D 로 DG가 바로 플럭스 링키지인 거죠. 예? 아, 뮤가 빠졌네. 정확해요. 예, 뮤가 빠졌네. 여기 뮤가 B1에다가 H1에 뮤를 곱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뮤가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요것은 뮤 i의 로 3성의 2파이 a 4성의 d 로 dg가 바로 플럭스 링키지 d 람다 1이거든요. 그럼 얘를 다 합한 거,
다 합한 거가 이제 2파이 A 4성 뮤 i로 3성 D로 D 파이 다 합한 거. 람다는 어떻게 되느냐? 다 합한 거는 얘를 이제 2파이 분의 A 4성 그 나오고 뮤 i는 나오고 로 3성은 0에서 A까지 로 3성 D로고 DG는 길이 그러니까 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요것은 얘가 계산이 4분의 A 4성이 되니까 4를 약분하면 8파이에 A 4성 약분하면 뮤 I L이 됩니다. 뮤 I L이니까 이 I에 대해서 자체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 L은 이제 단위 길이당 생해 보면 단위 L 인덕턴스 해 보면 얘는 8파이분의 뮤 L이다라는 관계식 성립하죠. 그래서 내부 인덕턴스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에 의한 플럭스의 플럭스 리키지를 다 합해서 자기 자신에 흐르는 I에 의해서 나눠준 그런 값이 L 인덕턴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거기서 플럭스 링키지를 할 때 파이 A 제곱 파이 로 제곱 나눠준 것이 제일 헷갈려합니다.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각각 플럭스의 합이니까 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엣지에 나오는 플럭스 B니까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에 대해서 그 내부 면적을 나눠준 내부 면적을 전체 면적 나눠준 비율만 사실 여기에 플럭스 링키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I에 대해서 다 합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교수님. 네. 맨 마지막에 L잖아요. L을 지워야 되네. 예. 분의 람다.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미안해요. 이게 약분되고 이게 I분입니다. 예, 뮤입니다. 8파이분의 뮤. 제가 옮겨 쓰면서 잘못했네요. 8파이분의 뮤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헨리 L도 위에 I분의 람다는 I분의 람다니까 잠깐만 I분의 람다니까 뮤 여기 L요? 8파이분의 왜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 이게 제가 잘못했다. 여기 L입니다. 이게 요 단위 길이당 L이고 그리고 L인이 이게 요 람다 1에다가 I를 나눠준 거거든요. 예, L인이 I분의 람다 1이니까 이게 이제 8파이분의 뮤 L인데 L을 또 나눠주니까 뮤가 되죠. 그죠? L인 프라임이 단위 길이다. 단위 길이당. 제가 얘기할 때 이건 단위 길이당 헨리 퍼 메타로 제가 정의했습니다. 8파이분 뮤니까 그냥 상수죠. 희한하게 반경에 비례하지 않죠, 그죠? 반경에는 상관없죠. 자,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의한 그 플럭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자기장이 요 사이도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도 있어요. 요 사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요 D 프사이 2, 요 이번 요 빈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어 주니까 얘는 B의 2번 영역에서의 하고 D 로 DG가 에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B2는 아까 앞에서 2파이 로 분의 뮤 i의 D 로 D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뮤 i의 D 로 D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럼 여기서 이거는 D 람다 2는 플럭스 링키지는 D 파이 한번 감원횟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D 람다 2는 이렇게 되고 왜냐면 감원횟수는 한 번이니까 총 i에 대해서 다 더한 거니까 얘는 2파이 로 분의 뮤 i의 D 로 DG가 되는데 얘를 다 합하면 람다 2를 다 합하면 2파이 분의 뮤 i의 길이 L은 그대로 써주고 A에서 B까지입니다. B까지 로 분의 D 로가 되니까 2파이 분의 뮤 I L의
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부 전류 I에서 그 A하고 B 사이 빈 공간에 생긴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L external이라 정의를 하고, 내부는 I에 의해서 외부 람다 2를 한 건데, I에 대해서 나눠주면 2파이분의 뮤 L의 로그 A분의 B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토탈 인덕턴스는 이 인터널과 토탈 인덕턴스는 인터널과 익스터널 이 두 개 합으로 L에 대한 디펜던스 다 보면 이건 8파이분의 뮤 L이고, 얘는 2파이분의 뮤 L의 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2파이분의 뮤 L을 묶어내면 4분의 1 더하기 로그 A분의 B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표현할 때 L 인덕턴스는 L분의 L로 표현하면 얘는 이제 2파이분의 뮤의 4분의 1 더하기 로그 A분의 B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L 프라임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L이 나왔고, 예전에 여러분 그 동축 케이블의 유전율도 C도 구했었죠, 그죠? C도 구했었습니다. C도 구했었고, 그 C가 책을 한번 찾아보면 나올걸요 아마. C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얘를 좀 손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이제 우리 에너지가 정의될 때 이런 정의를 하거든요. 에너지는 Wm은 2분의 1의 Li 제곱이다. 이런 관계를 이제 하는데, 이 Li 제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Wm을 자기장에 의한 요 토탈 에너지를 다 구하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가 B 필드하고 H 필드에 대해서 잘 표현만 되어 있다면 얘가 전체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서 그 에너지를 2분의 I 제곱 나눠주면 L이 자연스럽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탈 쉽게 해서 2분의 Li 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럼 자기장과 B와 H로 표현되면 좋겠다. 이 B와 H로 표현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WM을 가지고 L을 구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 셀프 인덕턴스하고 이렇게 나눈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눴었는데 요거를 이제 에너지에 관해서 이제 풀고 그걸 2분의 Li 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Wm은 이제 2분의 1의 B 필드와 H 필드의 내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혹은 왜 안 나오지? 자, 이번에 BH가 되어 있는데요. BH 혹은 2분의 뮤 B 제곱인데, 이 내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 L 인덕턴스는 I 제곱분의 2 이렇게 해주면서 얘가 2분의 Li 제곱이 Wm을 볼륨에 다 더한 거 해보면 L은 I 제곱분의 2, I 제곱분의 2를 해주면서 총 에너지 내부를 해보면 0에서 A까지입니다. 이건 내부 자기장은 2분의 뮤 H 제곱이니까 H가 2파이 A 제곱분의 I로 였거든요. 그럼 이거는 4파이 제곱에 A 사성의 I 제곱에 로 제곱에 얘가 이제 그 1번 영역에서의 이제 자기장이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뮤 H 제곱을 해주면서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볼륨선 어떻게 됩니까?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볼륨선은 로
로 디파이 디지 세 개 곱이니까 결국 뭐냐면 로 디로 디파이 디지 이래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i 제곱 약분되고 그 다음에 2 약분되고 그다음 요거는 4 파이 제곱의 a 4성분의 뮤의 로 삼성의 d로 d파이는 그대로 2파이가 되고 dg는 그대로 l이 되죠. l이 되니까 요거는 4파이 제곱의 뮤 l의 2파이에 얘는 4분의 a 4성 합니다 되죠. a 4성 그럼 a 4성 약분되면 얘는 8 파이분의 뮤 l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속에 심지에 들어있는 자기장을 그 볼륨에서 다 더한 게 바로 88 뮤 l인데 얘는 아까 계산했던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의 인터널 파트에 해당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빈 공간이 속에 심지 말고 심 말고 빈 공간도 있으니까 그 빈 부분은 L external이죠. L external은 똑같이 I 제곱분의 1을 해주고 여기서는 H 필드가 아까 2파이 로 분의 I였습니다. 요거는 4파이 제곱 로 제곱 I 제곱의 뮤의 2분의 1 여기 2분의 1 뮤 H 제곱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이제 똑같이 볼륨을 로 D로 D파이 DG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2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로가 약분이 되고 얘는 I 제곱이 약분이 되고 얘는 4파이 제곱 뮤의 요 d파이는 2파이 dg는 l이고 로그분의 1은 로그 a에서 b까지니까 로그 a에서 b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파이 약분되면 2파이가 되고 그리고 2파이 뮤 l의 로그 a분의 b가 바로 l 익스터널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터널과 익스터널 두 개 합하면 앞서 구했던 식과 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인덕턴스에 관해 그 이제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식으로 이제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푸는 거를 여러 가지 예로 제가 좀 풀어볼 거거든요. 풀어볼 거라서 예를 들면 토로이드 코일 이런 것들 이런 그 회로에서 L은 인덕터는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많이 없는데 그런 파워에서는 이제 파워 소자 같은 데서는 이제 L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1.5V로 100V를 만들고 싶다. 자동차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나오는 그 시가잭 있죠? 거기서 나오는 전압 몇 볼트입니까? 자동차 잭에서 나오는 전압 몇 볼트인가요? 자동차 그 집에 차 있으면 꽂는 거 있죠? 거기서 전압 몇 볼트 나와요? 잘 몰라요. 12V 나 12V. 12V 나오는데 거기에다 냉장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오만 그 높은 전압의 거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냐 보면 L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AC를 만들어줘서 높은 전압 만들어줄 때 L이 필요한데 그런 고전압 만드는 용도로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약간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 에너지가 WM이 2분의 LI 제곱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볼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에너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장과 이제 자기장에 대한 표현을 바꾸고 싶은데 우리 이런 거를 가정해 봅니다. 전류가 흐르는 쉬트가 있습니다. 쉬트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시트를 가정했습니다. 시트를 가정해서 이게 보면 전류가 요 위에 시트는 x, y, 0 돼서 위에 시트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델타 i가 흐르고 밑으로는 델타 i가 이렇게 흐릅니다. 델타 i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델타 y고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g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여기 다 컨덕팅 시트죠, 그죠? 여기 컨덕팅 전류가 흐르는 시트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전류소가 추가됨으로써 우리가 L이 똑같이 늘어난다고 보면 델타 L이 이제 늘어난다 봤을 때 이제 이거는 델타 I만 그럴 때 이 델타 I에서 만들어지는 델타 프사이 파이 요만큼의 이 L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전류소가 딱 생겼을 때 그것에 의해서 L이 딱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보면 이 델타 사이는 여기 이제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여러분? 자기장 방향이 손으로 감싸는 방향이죠, 그죠? 손을 감싸는 방향이니까 오른손 감싸면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단면적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면적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단면적인데 요 높이가 델타 g고 요 폭이 델타 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 뮤 h라면 얘는 이제 뮤 h에다가 이제 b 필드죠. 여기 면적은 델타 x에 델타 g가 요 추가된 컨덕팅 시트에 의해서 새로 생긴 자기장에 대한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델타 i가 되겠죠. 이때 이제 요 시트가 보면 여러분 요 시트가 보면 여기에 생긴 자기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구했었는 게 뭐냐면 인피니트 시트에 대해서 인피니트 시트에 대해서 H 필드가 2분의 1의 K에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산했던 게 지난 시간에 바운더리 컨디션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암페어 법칙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요. 이제 요 면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봅시다 한번. 단면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이제 밑으로 전류가 위에서는 위로 시트로 나오는 쪽이고 밑에는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죠, 그죠?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 자기장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델타 y입니다. 델타 y고 그때 요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분의 k의 AL인데 방향이 돌아가는 건 방향이죠, 그죠? 이건 2분의 k니까 k는 여러분 단위 요 폭당 전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y분의 여기를 델타 i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요 폭이 델타 i가 요 델타 y만큼 폭이 델타 y가 되고 델타 i니까 여기서 델타 y 델타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하고 위에가 같이 이제 기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기할 수 있냐면 2분의 1과 2분의 1 다 두 개 더해서 결국 이제 h의 요 델타 y 2분의 1이 아니라 h의 델타 y는 델타 i다라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 시트에 의해서 만드는 게 2분의 1 k 요거니까 밑에 시트도 똑같죠, 그죠? 2분의 k 합해져서 그냥 k에다가 h 때문에 k가 델타 y분의 델타 i니까 델타 y를 넘기면 h 델타 y가 델타 i다. 크기만을 두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의 델타 y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했던 인피니트 시트에 대해서 한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l은
델타 i분의 델타 i분의 뮤 h 델타 x 델타 g인데 여기서 이제 델타 L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생각해 보면 생기는 Wm은 2분의 1의 델타 L에다가 델타 I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성립하니까 얘를 이제 여기 딱 대입을 하면 이제 2분의 1의 델타 I분의 뮤 H의 델타 X 델타 G의 델타 I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되니까 이제 델타 I 약분되고 그래서 2분의 1의 뮤의 델타 X 델타 G가 H의 델타 I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잠깐만요. 이거 말고 델타의 제곱이 델타의 제곱 예, 델타 맞습니다. 그럼 델타 i가 여기서 h 델타 y 델타 i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델타 i가 잠깐만요. h 델타 i 여기서 이 델타 i가 위에서 뭐라면 h의 델타 y를 그랬으니까 여기서 h의 델타 y를 이거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하죠. 이거는 이제 2분의 1의 뮤 h의 델타 x 델타 g의 델타 i는 h의 델타 y가 되니까 결국 뭐냐면 2분의 뮤 h 제곱의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 에너지를 처음에 출발할 때 인덕턴스에다가 i를 흘러가는 전류 i 제곱을 2분의 1로 한 걸로 생각하고 얘를 이제 작은 전류소를 이제 시트를 12개 만들었을 때 자기장 에너지가 추가되고 그리고 자기장 에너지가 추가되면서 플럭스도 추가되니까 결국 이제 이 관계에 따라서 이제 WM을 추가된 WM을 보니까 여기서 그 추가된 WM은 2분의 뮤 H 제곱의 델타 X, 델타 Y, 델타 G인데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여러분 뭐죠? 저 추가된 약간의 그 시트가 감싸고 있는 그 볼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델타 V구나, 추가된 델타 V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단위 부피당 자기장 에너지를 부피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V분의 델타 WM에 이렇게 표를 하게 되면 결국 2분의 뮤 H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2분의 1의 뮤 H에다가 H를 한 것과 같은데 그러면 얘는 2분의 B 필드하고 H 필드를 내적을 취한 거고 H를 뮤분의 B로 취하면 얘는 2뮤분의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2분의 뮤 H 제곱이나 2뮤분의 B 제곱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토탈 그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는 그냥 다음에 이런 보면 2분의 1의 B 필드하고 H 필드의 볼륨에 대해서 분한 거나 혹은 2분의 1의 뮤 H 제곱에 딥을 한 거나 요거를 이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왜 계산했냐면 보면 2분의 Li 제곱으로 표현되는 자기장 에너지를 장에 의한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B 필드와 H 필드를 다시 내적을 취해서 면적을 볼륨에 대해서 다 했죠. 요 마그네틱 에너지에 관한 표현을 이제 보면 일렉트릭 필드일 때도 2분의 1의
D 필드하고 E 필드에 div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방금 구했던 문제를 좀 쉽게 푸는데 이 문제를 적용해 보고자 하기 위함이거든요. 뭐냐면 방금 풀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D 필드하고 B 필드하고 H 필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B 필드하고 H 필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것이 토탈 2분의 Li 제곱이니까 결국 I 제곱을 나눠주고 2로 나눠주면 L이 나온다. 이 에너지 텀으로 바꿔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끝내기 전에 이 부분 조금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다 타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막스웰 방정식을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제가 배웠던 막스웰 방정식 뭐였습니까, 여러분? 컬 E는 0 하고 그다음에 컬 H는 뭐였습니까? J 였고 다이버전스 T는 뭐였죠? included 되어 있는 row 그죠? 그다음 row included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뭡니까? 0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필드하고 이 필드는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얘가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 얘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돼 있고 요 차지가 있으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이 주위에 D가 생긴다. 그 다음에 N에서 있으면 요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래 됐는데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Q가 있으면 E 필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E 필드를 만들어냅니다. Q가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죠. 그죠? 이 전류는 H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Q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I가 자기장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Q가 전기장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만약에 I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거나 Q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거나 하게 되면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이 생기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페러데이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페러데이 법칙인데 이거는 우리가 발전되는 EMF가 이제 이런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들락날락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확 바뀌면 이런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자기장이 스타트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시간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앞에 제가 배웠던 거는 전기장은 그냥 좌지에 생기는 거고 자기장은 절에 생기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코일에 있어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를 이제 연결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VEMF 이걸 VEMF라 그러는데 얘는 보니까 D 사이 요 속에 들어있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런데 요 사이에 가문 횟수 곱을 n을 해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dt의 d 람다 여기 이제 플럭스 링키지가 있어서 하나 감은 경우 두 번 감은 경우 n번 감은 경우 있으면 얘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제 EMF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쭉 증가하려고 한쪽에 증가하려고 그러면 증가하지 못하게 여기에 전류가 딱 흘러가지고 증가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향으로 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찾아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oppose the flux change.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인데 이런 코일에 자기장이
이제 시간이 변할 때요 내부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죠? 이 놀라운 현상인데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연의 방향이 안 되게끔 이 변화가 안 되게끔 내부적으로 전기장이 생겨서 반대로 이렇게 막아주는 방향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인덕터 관점인데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냐면 the induced EMF VEMF 볼티지입니다. in volt in any closed circuit is equal to the time rate of the magnetic flux linkage by the circuit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라도 시간이 변하는 거를 이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보면 컬 E는 0이었는데 이제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자기전의 플럭스의 요 자기전 변화가 주위에 돌아간 서킷에 이 필드를 만들어내고 컬 H는 J의 라운드 D의 라운드 T가 되고 다이버전스 D는 똑같습니다. 로 V이고 다이버전스 B는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막셀 방정식 마지막 형태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 형태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4학년 때 배우는 뭐 발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모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